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소방법 모의고사 10회차 모의고사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험물법상 제조소 5개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로, 지금 여기 취급탱크죠, 그죠? 5개 취급탱크라고 나와 있고,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주위에 방유제를 설치한다. 그래, 방유제, 그지? 방유제를 설치하고, 보기의 방유제 기준에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그랬죠, 그죠? 자, 요거 제가 제조소 쪽에 취급탱크 주위에도 방유제를 둔다 그랬는데, 탱크 용량의 몇 프로? 50%. 둘 이상의 취급탱크가 있으면 그 중에 큰 거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의 몇 프로? 10%. 그쵸? 그래서 50에 10,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정답 3번이고요. 다음, 자, 5개 탱크 저장소 방유제입니다. 그래서 뭐 높이, 두께, 매설 깊이 다 나와 있고요. 110% 정확하게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숫자를 보시면, 틀린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맞죠? 여러분들 여기 3m 군해도로 나와 있고요. 나와 있지만, 여기 가보면, 2번 보기에 가보면, 방유제 안에 여러분들 110% 최대인 거 용량의 110%가 맞아요. 근데 방유제 용량은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집안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최적, 간막의 뚝의 최적,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최적을 뺀 것으로 합니다. 뺀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여기 방유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 방유제 최적을 구할 때, 이 안에 최적을 구할 때, 이런 탱크 기초 부분이나 또는 여기 막 배관이 막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최대 탱크 외에 탱크가 이렇게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요런 부분의 최적은 다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뺀 것으로 한다. 그래서 용량을 우리가 산정을 할 때 저렇게 산정을 한다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하나 이렇게 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냈고요, 제가. 자, 그리고 3번 문제 볼까요,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시도지사가 면제할 수 있는 탱크 안전성능 검사는, 일단 탱크 안전성능 검사 종류는 이렇게 4개가 있죠. 기초지반, 충수수압, 용접부, 안반탱크. 그쵸? 근데 여기 갔을 때 내가 면제받을 수 있는 걸 내라 그랬지? 이름이 뭐예요? 충수수압 검사.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탱크 시험자나 또는 기술원, 맞습니까? 자, 여기로부터 이제 성능 시험을 받고 내가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 시에 면제받을 수 있는 시험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수 수학 검사죠. 그쵸? 자, 네 번째,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의 개수는, 그럼 지금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요? 예방규정 대상은 깔고 가죠.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런 것들, 얘네들 다 뭐예요? 예방규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예방규정 플러스, 이제 플러스 되는 거에 지하탱크 저장소가 있죠. 근데 여기 가보면 지상에 노출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상에 노출이 아닙니다. 뭐예요? 메립. 이런 것들 좀 포인트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지하에 매립된 탱크만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해설 가보시면요. 해설 가보시면 제가 대상 한 번 더 넣어놨으니까, 왜냐면 정기점검은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됐나요? 이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나 주유취급소, 일반 취급소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5번 문제, 기본법 문제인데 공무원 배치에 대한 조항 설명이래요. 가로 안에 들어갈 설명은 알맞은 말은, 자, 그래서 얘가 소방공무원의 배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몇 조에 나와 있냐면 3조에 2에 나와 있거든요. 제3조 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소방기관과 소방본부라고 나와 있어요. 소방기관과 소방본부.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가져가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됐죠? 좀 생소한 조항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아예 안 읽고 가는 것보단 한 번쯤은 읽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 비상소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1번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지역에는 화재 경비지구 원래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비상소화 장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맞아요. 근데 여기 갔을 때 인정하는 사람이 시도지사입니다. 청장이 아니고. 자, 그리고 비상소화 장치에 지금 가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구성품이 들어가 있죠? 네, 구성품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도지사는 자동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비상소화 장치를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고, 뭐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 걸로 한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화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능 인증이 아니고 뭐 형식 승인 이런 식으로 조금 달랐죠.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소방 업무의 응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들? 1번. 업무의 응원을 위해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본서의 지휘에 따라야 하고, 2번. 소방 업무에 응원 요청을 받은 본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되고요. 3번 본서는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 필요한 경우라는 말은 없습니다. 즉 긴급한 경우에 이웃한 본서에게 업무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고요. 4번 시도지사는 업무에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대상 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됐나요? 이런 것들은 3번으로 긴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개념으로 같이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기본법상 청본서 지원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뭐 요거는 여러분들 바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다 맞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산불 지원, 자연재해 급배수 제설 지원, 그쵸? 화재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 군경 등 유관기관 실시하는 훈련 지원, 오작동 신고 조치활동,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다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9번째 보겠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예요. 자, 종합상황실은 청과 본부 119 뭔가 이상하죠? 자, 안전센터가 여러분들 우리 법에 한 번이라도 나온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그죠? 안전센터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야 돼요? 소방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2번 종합상황실 실장은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 동원을 요청하는 등 사고수습 합니다. 네, 해요. 네, 해요. 3번 종합상황실 실장은 상급 소방기관에 대해 하급입니다. 하급. 출동 지령 내릴 수 있고 동급 이상의 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가보시면 요거 상부 보고화제죠. 딱 보니까 벌써 얘가 틀렸네요. 벌써 얘가 나갔네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 나머지는 뭐 보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답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10번 문제 볼까요, 우리? 시설업 등록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에서 필요한 주된 기술 인력은 기술사 또는 소방설비 기사, 기계, 전기가 필요하다. 그쵸? 일반에서는 기술사 또는 기사만 있어도 업종 등록이 가능하죠. 2번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보조인력, 근데 보조인력 규정을 많이 보고 가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공무원이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3년. 아셨죠? 그리고 뭐를 발급받아야 되냐면 얘를 발급받아야 돼요. 이게 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에 가보면 들어가 있어요. 틀림없이. 그리고 또 요런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 다 보조인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기술사나 기사나 산업기사나, 그죠? 그리고 또는 이제 자격수천만 발급받은 사람도 가능하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가보면 이런 내용들은 다 맞는 얘기고요. 1만 미만 일반, 그죠? 공사업, 공사 개설 이전 정비 해당하고 자본금은 우리가 얼마다? 1억. 그죠?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다. 자, 특급 감리원, 고급, 중급, 초급 감리원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 소방, 공사, 감리원 기술 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얘기한다. 오케이. 자, 11번입니다.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을 휴업, 폐업, 재개업할 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 맞죠?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 폐업 재개업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설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를 경유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요. 3번 폐업 신고를 받으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공고를 해줘야 되고 말소시킨 다음에 4번 폐업 신고를 한 자가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자 요게 6개월 이내입니다. 6개월 이내. 다시 등록을 하면 그 전에 폐업하기 전에 있던 정보들 있죠 여러분들.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대로 승계해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요게 3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입니다. 6개월. 자 요게 법 6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휴폐업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문제로 한번 그냥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한번 구성을 좀 해봤고요. 자, 공사 하자보수에 관한 내용에서 관계인이 본서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사유로 옳지 않은 거.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그죠?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두는 따로 없죠. 제가 항상 구두는 없다 그랬어요. 다 서면이에요. 다 서면. 아셨죠? 이런 것들 직접 서류로 알려줘야 되고 13번 감리 결과의 통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감리업자가 공사 감리를 마쳤습니다. 그럼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가 자, 여기 보십시오. 아니 당연히 완료된 다음 날일 것 같아요? 완료된 날일 것 같아요? 요거 읽어보면 왠지 완료된 날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7일. 7일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건축사에게 알리고 본서에게 뭐 보고를 해주고 뭐 도급인에게도 알려야 되고 그러니까 알려야 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본서가 따로 있었죠. 그죠? 이거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사업법상 청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거 맞죠 여러분들? 14번 문제. 그 4번에 가보면 소방기술 인정 자격 정지는 따로 없죠. 뭐만 있어요? 취소만 있습니다. 취소. 시설업은 취소 정지가 다 있거든요. 딱 여기 취소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기 이제 32조 청문회 가보면 딱 3개 들어가 있거든. 시험 문제 내기 괜찮을 것 같아요. 공사업법 청문도.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업무시설 구분이 다른 하나는 자, 이건 뭘 찾으라는 거냐면 업무시설에 가보면 틀림없이 공공업무시설이 있고 일반 업무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업무시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공무원들 일하는 곳이고 일반 업무는 이제 일반 사무실 얘기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이런 데가 이제 뭐냐면 다 공공업무시설이고요. 이런 데가 일반 업무시설입니다. 그 구분 찾아보셔라 라고 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16번. 성능이주 설계 대상이 아닌 것은 창고 연면적 10 들어가 있었죠. 10만. 그리고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가 5만 제곱 이상인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고 시설을 제가 잘 보시라고 요번에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3만이죠. 3만. 그죠? 3만. 창고는 1, 2, 3이에요. 1, 2, 3. 1, 2, 3. 1, 2, 3. 그리고 영화 상영관이 10개. 수저 터널 또는 길이가 5,000m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게 2번이죠. 2번. 17번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이다. 이건 별표 내용이니까요.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연면적이 얼마? 400. 그리고 지무바 1501 들어가 있었다 그랬죠? 1501 들어가 있고 지하가중 터널로 500m 들어가 있고요. 옥내 작업장 50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경이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저렇게 문제로 한번 내봤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별로 설치해야 하는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뭐 이것도 예전에 비슷한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예전엔 이걸 물어봤을 거예요. 제가 다른 것들을 빵꾸를 뚫어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소방시설을 정할 때는 항상 규모, 용도, 수용인원, 특성 등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누구는요? 청장은 3년에 1회 이상 정비를 해줘야 된다. 뭐에 대한 걸? 소방 규정에 대한 걸. 맞죠? 그래서 청장은 또 건축환경 및 화재 위험 특성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개선 방안을 또 마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죠? 자, 정답이 몇 번입니까?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네, 약간 기출문제 변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9번 문제. 실내 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생 쪽에 가보면 의원, 그죠?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그리고 조산원, 산후조리원. 맞습니까? 의체공종조사안 있었고, 의체, 공, 종, 조, 산. 요게 이제 근생 쪽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지금 근생이 없네요. 네, 괜히 썼네. 자, 일단 여기 해당하는 거 찾으래요. 해당하는 거 찾으랍니다. 그럼 밑에 갔을 때 노유자 시설 및 노유자 시설은 들어가요. 숙박이 불가능한이 아니죠. 가능한. 맞습니까? 그리고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케이. 얘는 왜 틀렸어요? 얘는 제외죠. 수영장 제외. 잘 보시라 그랬죠? 11층 이상인데 아파트 등은 제외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정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죠. 맞죠, 여러분들? 네,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20번. 자체 점검 면제 또는 연기 사유가 아닌 거. 이거는 혹시 내가 안 해왔더라도 풀 수 있어요. 재난 발생 왠지 안 될 것 같죠, 그죠? 할 수 있을 것 같죠, 연기. 소유권 변동 할 수 있을 것 같죠? 질병 사고. 여러분들 여행을 가지고 면제를 할 수 있을까요? 나 해외여행 갈 거야. 안 되지, 여러분들. 여행은 안 돼요. 대신 뭐가 됩니까, 이게? 출장이 되는 거, 출장. 그죠? 맞나요? 네, 이런 내용들. 자, 21번 청장이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근데 기술원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보통 제품에 대한 걸 많이 인증을 해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기술원 쪽에 우리가 위탁하는 업무가 아닌 거, 그래서 뭐 이런 방염 성능 검사라던가, 뭐 지금 성능 인증, 형식 승인 다 제품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다 기술원에 위탁을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수 품질 이런 것도 제품에 대한 거. 근데 여기 가보면 4번에 관리사증의 발급 및 재발급이라고 들어가 있죠. 요거는 단체나 협회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위탁 조항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내기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업무를 원래 청장이 해야 되는데 청장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넘긴다 그랬죠. 또는 다른 기관한테 넘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넘기느냐. 그 주체가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별로 대부분 다 있죠. 시설법이나 예방법 특히 거기가 좀 많은데 양이 공사업법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은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고 가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문제로 하나 냈고요. 22번 특수가용물 표시 기준. 네, 읽어보시면 여기에 여러분들 이 화기 엄금 표시 부분 있죠. 요게 바탕은 흰색 문자 검은색 이게 기본적으로 표지 바탕이 바탕 흰색 문자 검은색이 맞아요. 근데 화기 엄금은 제가 좀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화기 엄금은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바탕은 붉은색이죠, 얘는. 맞잖아, 여러분들. 붉은색이잖아요. 그리고 문자가 무슨 색입니까? 백색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것도 하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다 읽어보셔야 돼. 다음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범위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대상물이 있고 또는 보조자를 선임해야 되는 대상물이 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의기노숙수 들어간다 그랬죠? 노숙수. 일단 의기노숙수니까 여기 가보면 수련시설 끝났어요. 일단 수련시설이야. 근데 여기 갔을 때 우리가 하나 좀 특이한 게 있다 그랬죠. 요 숙박시설. 그래서 숙박시설인데 바닥 면적이 몇 미만이고 1500 미만이고 24시간 상시 근무는 제외.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내기 좋으니까 잘 보시라고. 미만이고 그리고 누구? 24시간 관계인이 상주하는 경우 제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조자 없어도 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다음 24번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 거 그랬죠. 그럼 쭉 읽어봤을 때요. 여기에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게 소방시설이 아니다. 왜냐면 건설 현장에 여러분들 임시소방시설 설치하잖아요. 그죠? 뭐 소방계획서 작성, 안전교육 및 훈련, 허가 및 관리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오른쪽에 25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을
그죠? 읽어보십시오. 자, 제가 그냥 쭉 넣어놨죠? 쭉 넣어놨는데 여기 4번에 가보면 화재조사관이란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 미안해, 이건 좀 치사할 수도 있지만 이게 소방공무원. 선생님, 소방공무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제 법규에 나와 있는 문구대로 이렇게 공무원으로 하면 모든 공무원이 다 포함되는 건데 다 화재조사하는 건데 그죠? 안 되겠죠? 네. 정답이 4번입니다. 다음 이제 몇 번이에요? 여기 1번 문제부터 봅시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여기 가보면요. 본서대는 화재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는 그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말이 안 나오네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사명령 시 본선에는 보호장구 지급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해야 되고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돈 받을 수 있죠. 그죠? 비용 지급 가능하고요.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발생시킨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 때문에 틀린 거죠.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시킨 사람은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2번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왜냐하면 잘 안 보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이게 안전원 쪽에 가보면 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걔가 이제 40조의 2에 가보면 하나의 조항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1번에 가보면 안전원장은 교육 결과를 여러분들 이게 주관적이면 될까요? 안 되죠.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한다. 그 위원회가 평가위원회인데 이렇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뭐 안전원의 장은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 맞는 얘기예요. 1번이 틀렸다. 조금 고르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뭐 교육평가심의위원회 심의사항도 있어요. 시행령 제9조에 가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긴 한데 아직 그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로 하나 냈고요. 3번 자 119 청소년단입니다. 그러니까 119 청소년단이 기본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틀림없이 들어가 있어요. 119 청소년단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거기 사업 범위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보면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래서 거기 갔을 때 3번에 한국 119 청소년단의 활동, 체험, 교육, 개발, 시험이라고 넣어놨는데 개발과 운영만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어디 갔어요? 여기 가보면 여기죠 여러분들. 시험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래서 한국 119 청소년단의 활동, 체험, 교육, 개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교육, 개발 및 시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 법에 가보면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고 들어가 있죠. 운영. 됐습니까? 요거는 제가 하나 문제를 만든 거니까 그리고 이것도 프로그램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뭐 이런 내용들. 요거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낸 거예요. 내가 그냥 사업 범위가 이렇다. 근데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실 때 문제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구나. 약간 당황할 수 있으니까요. 전문 인력 양성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그쵸? 됐습니까? 아닌 거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감경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과태료 기준. 보이십니까? 요 과태료 부과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새로 생겼거든요. 과태료 부과 기준에. 요 조항이. 그러니까 위에 단서 조항이 이게 하나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면 과태료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금액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그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딱 나와 있거든요. 원래 이게 없었어요. 이 내용이. 근데 이제 별표가 수정이 되면서 이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요즘 별표 내용 중 특히 과태료 별표 내용에서 문제가 계속 나와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법 위반 상태를 수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거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틀린 거야, 여러분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은 감경이 안 돼요. 이미 지금 밀려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말이 없어야 돼, 이 말이. 그냥 위반 행위자가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는 감경을 할 수 있는데 과태료를 밀리고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법에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 3에 가보면 일반 기준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5번 소방활동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주십시오.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옳은 거 찾는 겁니다. 1번 맞나요? 1번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 그 구역을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애매하면 넘어가야지 뭐. 두 번째, 경찰 공무원은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 그 구역에 출입하는 걸 제한할 수 있다. 오케이. 전가수통교. 제가 이거 전가수통교라 그랬어요. 교. 기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들어올 수 있고 소방활동구역 안이나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오죠.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죠. 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소방산업자가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의 개수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하고 계약한 관계인에게 꼭 알려줘야 되는 경우가 뭐 이런 경우, 휴업폐업, 지휘승계, 영업개시나 경고 이런 건 없었죠. 그죠? 또는 이제 취소 정지 이런 거 있었죠. 업종에 대한 취소 정지 이런 거 들어갔었고. 그러니까 옳은 것의 개수는 뭐밖에 없다. 지금 기억하고 디귿 2개밖에 없더라. 됐습니까? 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일반 공사감리 배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랬어요. 한 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은 자 5개 이하로 합니다. 5개. 맞습니까? 5개 이하로 하고 이게 자탐이나 옥내수화전 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 감리 현장이 최단 차량 주행 거리로 요게 이제 가까이 있는 경우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랬죠. 요게 몇 킬로미터였습니까? 요게 30km였죠. 30km. 그죠? 그리고 5개로 볼 수 있고 요게 연면적이 10만 이하일 것 이렇게 되어 있었죠. 다만 일반 공사 대상인 아파트는 면적 관계없이 그냥 몇 개 현장? 5개. 맞나요? 요거 하나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5, 30에 10 가져가 주시면 되겠네요. 5, 30에 10. 정답 몇 번? 1번. 자, 공사업법상 학력 경력 기준.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그랬죠. 학사는 7년이 있어야 고급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박스로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연수에 대한 거. 몇 년이 필요하면 뭐가 되고 몇 년이 필요하면 뭐가 되고. 9번. 공사업법상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일로부터 자 며칠이네요? 30일이네. 그죠?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별로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냅니까? 이거를? 그렇죠.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하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협회. 여러분들. 서류 제출이니까요. 협회. 신고를 시도지사한테 하는 거고. 법적으로. 그치? 근데 서류 제출은 협회를 거쳐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시도지사한테. 즉 나는 서류를 내는 건 협회한테 내는 거예요. 하셨죠? 근데 신고는 시도지사한테 한다라고 법에 들어가 있는 거고 실제 서류 내는 건 협회에다 갖다 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답이 몇 번입니까? 이거 2번이죠. 2번. 다음 배출설비 기준입니다. 위험물법상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그 증기 또는 미분을 5개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 설비를 설치한다. 이거 강제로 배출하는 설비죠. 강제
근데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건 아직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맨날 환기만 나왔죠. 근데 강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소로 한다. 근데 전역 방식이 유효한 경우는 할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배출 능력은 배출 장소 용량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고 전역 방식일 때 바닥 면적 1m제곱당 요게 빼는 양이 18입니다. 18. 28이 아니고. 아셨죠? 18. 배풍기는 강제 배기 방식으로 하고 옥내 닥트의 내압이 너무 과압이 걸리지 않게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 급기구 요거 중요하다 그랬죠. 낮은 곳 아닙니다. 높은 곳입니다. 가늠 눈의 그림망 등으로 인하방지망을 설치하고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를 해줘라. 그리고 배출 덕트가 광탕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자동으로 폐쇄되는 얘를 설치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방화댐퍼. 방화댐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됐습니다. 네, 정답 2번이고요. 그래서 18로 바꿔주셔야 된다. 자, 다음 11번. 이 누설검사관 기준. 그쵸?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지하저장 탱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중관으로 하고요. 소공이 없는 상부는 우리가 뭘로 할 수 있냐면 단관으로 할 수 있고, 재료는 금속관이나 경질 합성수지관으로 합니다. 그리고 탱크 전용실 바닥이나 탱크 기초까지 아래까지 쭉 내려올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관의 윗부분으로부터 탱크 중심 높이까지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윗부분이 아니고 밑부분. 그러니까 여기 이제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누설검사관을 넣잖아요. 그럼 누설검사관이 위에는 소공이 없어도 되는데 여기 아랫부분으로부터 탱크 중심 높이까지 여기에는 이렇게 뽕뽕뽕뽕뽕뽕 뭐가 뚫려 있어야 된다? 소공이 뚫려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원래는 이중관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여기가 조금 더 두껍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 위험물 탱크 용량 산정 기준. 요거 내용적에서 못 빼주면 된다. 공간 용적 빼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내용적. 근데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그랬죠? 여기가 공간 용적. 전체가 내용적. 요만큼이 공간 용적. 그래서 내용적에서 뭐를 빼주면? 공간 용적을 빼주면 실제 저장한 얘가 나오더라. 그죠? 그래서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주더라. 정답 3번. 됐나요? 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3번. 주유 취급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네, 15의 6. 주유공지, 급유공지 필요하고. 자, 2번에 가보십시오. 고정주유설비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 부지경계선 담 및 건축물 벽까지 2.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 1. 그죠? 그리고 도로경계선 4. 요 보세요, 여러분들. 주유설비 기준이 따로 있고 급유설비 기준이 따로 있다 그랬죠? 여기 4.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요게 몇 메타예요? 1m죠. 요거 조심하시라 그랬죠? 요거. 그리고 여긴 2, 1 똑같아요. 벽은 2. 개구부가 없는 벽. 근데 여기는 아까 나와 있듯이 부지경계선 담 벽이 다 똑같았잖아요. 2하고 1로 주유설비 예산.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 갔을 때 부지경계선과 담까지가 요게 1으로 여러분들 조금 다르다라는 거 조심하십시오. 급유설비 쪽은.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시험 문제 되기 너무 좋은 조항이에요. 요거는. 요 기준은. 됐죠?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저거는. 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그죠? 주유관 길이라던가 요 위에 이제 현수식 3m 이런 것도. 그리고 2m 이상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해라. 뭐 이런 기준도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14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지금 14번 문제. 거기 가보면 1번, 2번, 3번 뭐 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4번에 가보면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사업 등록을 하는 건 청장한테 등록하는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누구한테 등록하는 거? 이거 다 시도지사. 맞죠, 여러분들? 시도지사한테 등록하는 겁니다. 잘못됐죠? 네, 옳지 않은 거 4번이죠. 그래서 15번. 소방시설 중 피난구조 설비로 옳게 짝지어진 거.
자, 방열복은 피난구조 설비죠. 얘 소화활동 설비. 얘는 피난구조 설비, 경보 설비. 그쵸? 경보 설비, 피난구조 설비. 얘 혼자 피난구조 설비 두 개로 되어 있네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 정답 몇 번? 4번. 자, 그리고 밑에 16번 보겠습니다. 소방시설법상 점검기록표 게시 등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체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자, 여기 갔을 때 이제 이거를 출입자나 또는 거기 이제 관리인들이 볼 수 있게 이걸 게시를 해야 되거든요. 문 앞에. 근데 그 게시를 할 때 어떤 것들을 넣어줘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업자 등에 대한 내용, 점검 일시, 그리고 점검을 누가 했는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3번. 24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예전에 그냥 읽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도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서 제가 문제로 냈고, 자, 특례 기준. 특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봐봐요. 위험도가 낮은 거, 특수한 용도, 적용하기 어려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자위 소방대가 있었나요? 없었죠. 무슨 소방대였어요? 자체 소방대. 그치? 자, 18번째. 소방시설법 딱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거. 뭐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 선이죠. 간이피난 유도 선. 맞나요? 이런 것들. 그리고 가스누설 경보기, 그죠? 원래 있었죠. 가스누설 경보기, 비상조명 등 방화포. 이런 것들이 최근에 추가가 됐더라. 자, 19번. 관리사 자격 취소 사유로 옳은 거. 그러니까 관리사예요, 관리사. 관리 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했을 때, 뭐 성실하게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바로 취소하진 않습니다. 점검을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한 경우, 이런 것들은 바로 취소 사항이 아니죠. 예, 돼요. 바로 취소죠. 맞죠, 여러분들? 또는 거짓이나 부정. 너무 많이 해서 이거는. 또는 결격 사유, 이중 취업, 그쵸?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네. 옳은 거 몇 번? 2번. 20번. 점검 능력 및 평가 공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맞습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1번에 점검 능력 평가 및 공시 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이게 행안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행안부령. 대통령령이 아니고. 그리고 이외에는 다 맞는 얘기예요.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문제로. 점검 능력 평가를 신청하라는 관리업자는 점검 실적 증명하는 서류를 청장에게 제출하고, 청장은 점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 인력 장비 보유 현황 점검 실적 행정 처분 이력 등 필요한 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 청장은 관계인이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리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점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죠. 21번. 화재예방법사 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를 위해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그 공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면요, 이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내용에 대한 것들을 밑에 있는 것들을 공개를 한대요. 뭐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 위치, 연면적 용도, 설치 및 관리. 근데 여기 갔을 때 얘가 소방. 위험한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이 아니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현황이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요게 이제 16조에 나와요. 화재예방법 16조에 나오니까 참고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2번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가스 100톤은 요건 2급이죠. 2급. 그쵸, 여러분들? 두 번째,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인 아파트다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특급이고,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여기 아파트는 이게 아파트여야 1급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다음, 강습교육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 이게 예방법에 가보면 강습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실무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강습교육은 처음 일하는 사람. 실무교육은 원래 일하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최초로 처음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강습 교육을 먼저 받고요. 그리고 나서 주기적으로 실무 교육이라는 걸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 2, 3번은 다 뭐 받는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강습 교육 받는 사람들이고 4번에 요 사람만 실무 교육 받는 사람입니다. 아셨죠? 네. 자, 24번 피난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쭉 봤을 때 이제 2번에 가보면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 경로가 포함되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죠? 포함이 돼야죠. 포함돼야죠. 다음. 근데 예방안전진단 요 연수 있어요. 가보면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행령 제44조에 나와 있거든요. 시행령 44조에 가보면 그 실시 절차가 나오는데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관리 특별시설물의 관계인은 안전 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따라 예방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우수, 그죠? 지금 여기 양호, 미흡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지금 다 제가 1년씩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게 요거밖에 없어요. 최초로 받는 건 5년이야, 5년.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사용 승인이나 완공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최초는 5년. 꼭 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 그 등급을 부여받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몇 년마다 받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소방법 우리 12회차 문제 한번 또 볼까요? 안전교육사 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거기 기억번에 가보면 기억번 옳은 거 찾는 거예요. 의용 5년이죠. 산업기사 3년 맞죠? 2급 요거 몇 년이에요? 3년이죠.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3년 제대로 들어가 있고 간호사는 경력 없으면 안 되죠. 요거 몇 년 있어야 돼요? 1년 있어야 되고 공무원 3년 그쵸? 그럼 지금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어야겠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2번. 그쵸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나서 2번 문제. 소방신호 종류와 방법 이거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십시오.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경발 해운 있고 훈련신호는 비상소집 시에도 가능하고 발화신호는 사이렌으로 5초, 5초, 3 그죠? 지금 여기 갔을 때 봐봐 여러분들 소방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우린 해제신호 하거든요. 근데 타종신호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상당한 간격을 두고 이라고 들어가 있죠. 상당한 간격을 두고. 그치? 세 번째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긴급통행에 관해 긴급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옳게 짝지어진 설명을 그랬어요. 그래서 소방대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통행에 쓰이지 않는 어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 세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도로나 빈터나 물 위. 도로, 빈터, 물 위. 도로, 빈터, 물 위. 자, 다음 4번. 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소방체험관에 대한 자세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면적 정도는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4번에 가보면 안전체험실로 사용되는 전체 면적이 이게 900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체험실마다 우리가 바닥 면적은 100제곱이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실 거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체험실이 있고요. 의무가 아닌 체험실이 있어요. 체험관에 꼭 설치를 해줘야 되는 의무적인 체험실과 의무적으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체험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정도는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건 안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체험실들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해설에 넣어놨거든요. 뭐 생활안전 분야 체험실이라던가 교통안전 분야 체험실이라던가 자연재난 안전체험실이라던가 보건안전체험실.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다 넣어놨죠, 요거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같이 보시면 더 좋겠죠. 얘네들이 다 100제곱 이상이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접근성, 안전성 확보돼야 되고, 그죠? 그리고 체험관에는 사무실, 회의실, 그 밖에 시설물이
건물 규모에 적합하게 설치가 돼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종합상황시 실장 업무를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들? 자, 기억번 가보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신고 접수 들어가 있고요. 니은번 동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 여러분들 이게 동급이 아니고 아까도 문제에서 제가 했지만 이게 하급이에요. 하급. 출동 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지원 요청. 재난 상황 전파 보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복구는 따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복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상황 파악까지만. 피해 현황 파악까지만. 됐죠? 피해 복구는 119 종합상황실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 6번 공사관리자가 지정하는 대상, 공사관리자 지정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가 아닌 것을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기억, 비상방송 설비의 신설, 개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비방은 제가 증설 안 들어간다 그랬죠. 옥내수화전 설비 신개증 들어가죠. 그죠? 물분무 등 들어가는데 호스릴 방식은 제외죠. 제외. 그리고 재현 설비, 신설, 개설, 증설 들어가 있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여기 미음번 가보면 연살 설비, 신설, 개설, 증설 들어가 있는데 이게 특이하게 여러분들 살수구역이 아니고 송수구역입니다. 송수구역.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이 잘못된 거죠. 왜냐면 아닌 거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자, 그래서 해설에 제가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연살은 송수구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왠지 살수구역이라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송수구역이라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게. 그래서 요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7번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제가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그럼 여기 갔을 때 쭉 읽어보시면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죠. 그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자, 몇 명 있다 그랬어요. 요거 10명 있다 그랬죠. 10명. 정답 몇 번? 2번. 자, 8번. 업자협회 업무. 그죠? 조사, 연구, 분석, 평가. 그러니까 앞에 기술 발전과 소방 기술의 진흥을 위한이라고 쭉 들어가 있죠.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조사, 연구, 분석, 평가. 교육은 들어가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업무협회도 여러분들 이 업자협회도 제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고요. 다음 공사업자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실 게 요 식은 꼭 알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1번에 가보면 청량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게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공사업자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는 거거든요. 평가 공시 가능하고요.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를 최근 3년간의 공사 실적 자본금,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년이 아니고 전년도. 아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공사라던가 실적 자본금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고. 자, 다음 완공검사 현장 확인 대상.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문제로 한 번 더 보시고 정리하시고 밑에 연면적이나 층수 이거 다 1이라 그랬죠. 여기 1만에 11층에 1,000톤 1 다 1이라 그랬어. 다 1. 완공검사 현장 확인. 이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취소와 사용 정지 등에 관한 내용에서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하나는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맞추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알아야 돼요. 12조에 가보면 그죠? 이 행정처분 기준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맞습니까? 직무대행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제가 해설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십시오. 거기 가보면 얘가 10일에
30일에 취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취소. 정기점검, 정기검사 요것도 10일에 똑같아요. 30일에 취소. 위험물의 저장 취급 기준. 자,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 때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30일에 60에 취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다른 거죠. 그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12번. 제조소 등이 아닌 곳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어디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죠? 뭐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13번. 안전성능검사 신청 시기네요. 기초지방검사는 기초지방공사 개시 후가 아니고 개시 전. 그죠? 용접부 검사는 본체에 관한 공사에 거기 가보면 개시 전. 요거 부착 전. 그죠 여러분들? 공사 개시 전.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구나. 예전에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고 저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자, 그리고 14번. 군용위험물 시설에 대한 특례 기준이네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2번에 가보면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 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서가 아니죠.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누구와 협의해야 돼요? 시도지사. 그럼 이렇게 시도지사와 협의하면 뭐 한 걸로 봐주겠다? 허가를 받은 걸로 봐주겠다. 라고 되어 있죠. 그쵸? 네.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15번 배합실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제가 배합실 기준을 한번 보시면 좋다 그랬어요. 판매 취급소에 0.1m였죠. 그쵸? 됐죠? 자, 16번.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쭉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제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뭐 종류라던가 간이소화장치 기준, 그리고 비상경보장치 기준 다 들어가 있는데 요 4번에 가보면 요거 벌금 기준 같이 알고 계십시오. 임시소방시설은 요게 얼마냐면 300이에요. 300. 200이 아니고. 아셨죠? 네. 30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소방시설법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이 변경돼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꼭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을 해줘야 되는 설비는 제대로 되어 있는 거 찾아주셔라 라고 했는데 얘가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소경 탐속피. 그치 여러분들? 소화기구. 방 없어요? 속. 피난구조 설비. 유도 등은 따로 없지.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3개밖에 없어요. 3개. 이렇게 골라주시는 문제입니다. 꼭 강화된 기준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 정답 2번. 다음 소방시설법상 증축되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 증축 당시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즉 우리가 기존 부분은 그냥 두고 내가 증축되는 부분만 강화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완벽하게 구획만 해주면 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여러분들 방화 구조는 아니죠. 그죠? 또 방화문이나 자동 방화 셔터. 그치? 그리고 여기 33제곱 이하의 직원 휴게실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여러분들 캐노피가 3면이었죠. 3면.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이거? 3번이다. 다음 19번. 객성유도 등을 설치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요게 위락시설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4번이 잘못된 겁니다. 4번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 집회, 운동, 종교 이런 애들이 들어가죠. 문종훈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들어가고요. 여기 들어가고 위락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객성유도 등.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 분류 중에 제가 가스 시설. 자, 요게 이제 톤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예전에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요게 2번에 가보면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자, 여기 갔을 때 포인트 지상 노출이고요. 지상 노출입니다. 아셨죠? 지상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 용량 합계가 100톤. 그리고 하나만 30톤 이상인 게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거기를 뭘로 본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에 가스 시설로 본다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 매립 틀렸고 이건 숫자가 잘못된 거고요. 그죠? 21번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요게 1층은 6m. 그쵸? 2층 이상의 층은 10m 이하라 그랬죠? 그리고 계고부가 서로 다른 건축물을 향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 자, 그리고 22번. 화재 예방법상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맞습니까? 공처리 학문, 산업 이런 애들 들어간다 그랬고 점포 500개, 수용인원 1000명, 영어상영관 들어가고 자, 요 계획들 있죠, 우리. 여기 보시면 거기 제가 보기에 해설에 넣어놓긴 했는데 특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하는 사람은 청장이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10월 31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있죠, 요거. 시행하기 위해 시행계획, 요 날짜들이 10월 31일, 12월 31일이 아닙니다. 며칠이라고 들어가 있냐면 12월 31일, 1월 31일.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았잖아요, 기출에. 그래서 요 특별관리시설물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라고. 아셨죠? 그래서 낸 거예요. 그래서 낸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서 특별관리시설물에도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죠? 그래서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조항 제가 넣어놨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안전관리 업무 대행. 그죠? 안전관리 업무 대행. 그러니까 이 내용도 거기 보시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아이고. 자, 거기에 1번이나 2번이나 3번 이런 얘기들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고 4번에 가보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 규모 미만인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 중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다 뭐예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뭐라고 여러분들?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자, 그리고 벌칙 기준으로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여기 1번부터 3번까지가 300벌. 이 조치명령은 다 3년에 3천이에요. 아셨죠? 조치명령은 3년에 3천. 그죠? 4번이 잘못됐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게시, 안전관리자가 선임돼 있다라는 걸 게시를 해야 되는데 요게 며칠 이내 신고하고 14일 이내 신고하고 성명과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게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1번, 1번. 됐나요?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해설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용들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가 해설을 했고요. 자, 법규는 이렇게 제가 3회차 3번 3회차에 대한 해설을 좀 마쳤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학개론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